사랑으로 치유하는 파킨슨병 제5장 치료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좌절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이의 아내 다알리는 35세인데 4년 전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카비도파 레보도파를 복용하고 있다. 진단받을 당시에는 안정 떨림증이 눈에 띄일 정도였고 걸음걸이는 예전 속도의 반밖에 되지 않았다. 약을 먹으면 다알리는 괜찮아졌다. 환자는 시네메트를 하루에 3번 복용했는데 떨림증은 불안해지거나 화를 낼 때 등을 제외하곤 거의 없어졌다. 로이는 의사에게 다알린이 약을 먹고 나면 걷는 속도는 아직 느리나 30% 정도는 빨라지는 것 같다고 하였다. 그런데 지난 6개월 사이에 로이와 다알리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느꼈고 시네메트는 효과가 없어졌다고 느꼈다. 다알리는 약을 오전 8시, 오후 1시, 그리고 저녁 7시경에 먹고 있었다. 다알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점점 더 예전보다 더 뻣뻣하고 몸 동작이 느린 것 같았다. 옷을 입고 아침을 준비하는데 45분이면 끝냈었는데 그 시간에 옷 입기도 빠듯해졌다. 그래서 로이가 아침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더구나 오후 늦게는 다알리는 다시 약해지고 뻣뻣해져서 둘이 하던 평소에 오후 3시 산책을 중단하였다. 다알리는 걷기보다 앉고 싶어 했고 다알리는 팔의 떨림증이 그 시간 전후로 다시 현저해졌고 지속적인 떨림증 때문에 매일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는 통증을 호소했다. 그 다음 몇 달 동안 다알린이 매일 하던 산책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자 로이는 걱정이 되었다. 로이는 아내가 휠체어에 앉게 되지는 않을까, 그래서 집에서 돌볼 수 없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로이는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내가 겁을 먹을까봐 자신의 걱정을 말하지 않았다. 두 사람이 신경과 의사를 방문하여 다알린의 약이 전보다 잘 듣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고 담당 의사는 새로운 약을 처방해 주었다. 이렇게 약효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마모 현상이라고 한다. 웨어링 오프. 처음 수년간의 파킨슨병 초기에는 하루에 3번 복용으로 충분하며 복용을 1번 정도 잊었다 해도 증상이 악화되지 않는다. 그러나 병세가 진행함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약효가 점점 짧아지는 것을 경험한다. 처음에는 가끔 약 먹는 것을 잊곤 하던 사람이 약을 먹은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근경축이나 떨림증이 다시 생기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맞춰 약을 먹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이제는 환자가 약의 새로운 용량을 시간에 맞추어서가 아니라 증세가 돌아오는 것에 맞추어 약을 먹기 시작한다. 배우자나 가까운 친구는 다음 약 시간이 오기 전에 걷는 속도라든지 말하는 게 느려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특히 약이 잘 들어서 파킨슨병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던 사람에게서 마모 현상이 더 현저하게 나타난다. 약 복용 후 4, 5시간이 지나면 갑자기 온몸이 뻣뻣해지고 느려지며 넘어지지는 않고는 걸을 수 없다. 약 기운이 떨어진 오프 상태에서는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고 생각이며 반응하는 시간도 느려진다. 이것은 질문을 이해하지 못해서도 주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도 아니다.
이는 마치 몸 동작이 느려지듯이 머리의 사고 과정이 느리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마모 현상의 원인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것은 병의 진행과 관계가 있을지 모른다. 혹은 약에 대한 환자의 반응이 감소해서 양리적 내성이라고 할 수도 있다. 다른 경우에는 병의 진행에 따라 도파민 세포가 더 없어져서 마모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카비도파, 레보도파의 효과가 없어지면 약 없는 상태에서의 도파민 농도가 더욱 낮아지기 때문이다. 연구자들은 이런 가설들을 시험하고 있다.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가설에 의하면 레보도파 치료의 반응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외부에서 도파민을 간헐적으로 투여하는 자연스럽지 못한 방식과 뇌 도파민 세포의 지속적인 사멸로 인한 복합적인 요인 때문이다. 마모 현상의 초기 징후는 레보도파, 카비도파의 일정 용량을 복용한 후 호전되던 증상이 오래지 않아 다시 나타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약을 먹은 후 8시간까지 지속적으로 호전되던 안정 떨림증이 불과 약 복용 후 4시간에서 6시간 만에 다시 나타나는 경우다. 처음엔 마모 현상이 예측 가능해서 약을 복용한 후 2~3시간 동안 옷 입기나 먹는 것과 같이 운동 조절이 필요한 활동을 계획할 수 있다. 마모 현상에 대한 대책은 몇 가지가 있다. 첫째는 시네메트 CR이라는 레보도파 카비도파의 서방제를 사용한다. 보통 레보도파 카비도파와 서방형인 레보도파 카비도파 CR의 다른 점은 보통 알약은 1시간 이내에 최대 효과가 나타나는데 서방제인 CR 알약은 서서히 2시간 정도 걸려서 최대 효과가 나타난다. 두 번째는 엔타카폰, 콤탄, 상품명이 콤탄을 추가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레보도파 카비도파의 복용 횟수를 늘리는 것이다. 예를 들면 레보도파 카비도파를 6시간에서 8시간보다 앞당겨 3~4시간마다 복용한다. 마모 현상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활동을 약 복용 시간에 맞추는 법을 배우고 그래서 마모 현상이 나타날 때는 집에 있거나 직장에 있더라도 편히 앉아 있도록 한다. 갑자기 마모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일어나서 약을 가져오려고 애쓸 필요가 없도록 평소에 잘 앉아 있는 의자 옆에 마실 물과 함께 여분의 약을 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약을 급히 구하려고 할 때 생기는 불안증 때문에 빨리 움직이는 것이 더욱 어렵게 된다. 분명한 것은 일단 약을 먹으면 약효가 바로 생겨 온 상태가 되어 동작은 상당히 부드러워지고 수월하게 동작을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상태에서 신경과 검사를 하면 대체로 정상이거나 거의 정상이다. 그 밖의 운동 부작용들, 파킨슨병으로 수년간 치료를 받아온 사람들은 마모 현상뿐 아니라 다른 부작용을 보일 수 있다. 아침에 깨어난 직후뿐 아니라 낮에도 동작이 둔해지거나 떨림증이 생긴다. 이상근 긴장증, 발이나 목, 몸통에 생기는 비정상적인 근육의 수축으로 이런 근수축들은 통증이 있고 오래 지속될 수 있다. 이상근 긴장증은 특이하게도 레보도파의 혈중 농도가 오르거나 내려가는 도중에 그래서 약 복용 후 20분에서 30분쯤 후 또는 마모 현상이 일어나려고 할 때쯤 생긴다. 가장 흔한 형태는 아침이나 저녁 때 생기는 발경련이며 흔히 통증이 따른다. 이상운동증, 팔, 다리, 몸통과 머리에 생기는 반복적이고 억제할 수 없는 과도한 동작을 가리키며
처음에는 레보도파 혈중 농도가 가장 높을 때 생기지만 나중에는 약효가 있는 동안 내내 나타난다. 주로 팔, 다리, 얼굴 혹은 머리와 목에 나타난다. 통증이 있는 이상근긴장증과는 달리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환자 스스로 신체적 불편은 별로 없으며 단지 외관상 불편할 뿐이다. 그래서 파킨슨병이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오프 상태로 움직이지 못하느니 차라리 이상운동증을 선호하며 그런 이유로 레보도파를 계속 복용하려고 한다. 대개는 이상운동증이 있는 환자를 돌보는 사람이 환자보다 더 이상운동증을 멈추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약 용량은 파킨슨병 환자에 맞도록 조절되어야 하며 환자와 같이 살거나 가까이에서 일하는 사람을 위해서 조절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 장의 뒷부분에서 이상운동증을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약효의 요요 현상. 약의 효과가 점점 짧아지고 약효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증상 차이가 심해져서 하루 사이에도 파킨슨병 증상의 유무가 약 시간에 따라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런 약효의 요요 현상이 심해지면 어떤 사람들은 약 복용 후 약효가 생겼다가 없어지는 변화가 대단히 급격해서 마치 스위치를 켰다 껐다 하는 온-오프 현상을 경험한다. 이때에는 이상운동증으로부터 얼어붙는 듯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의 전환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순식간에 이루어진다. 일시적인 약효의 소실. 어떤 사람들은 가끔 어떤 용량으로는 약이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을 느낀다. 이를 약효의 소실 현상이라고 하는데 하루 중 어느 때나 생길 수 있다. 이런 현상의 원인들 중 하나는 식사의 단백질 양과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단백질을 적게 섭취하는 것이 레보도파, 카비도파의 작용을 최대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침이나 점심에 단백질의 섭취량을 줄이면 레보도파에 대한 반응이 낮 동안에 최고로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치료하는 의사와 상의하지 않고 어떤 식단도 시작해서는 안 된다. 저단백 식단은 체중 감소와 영양실조증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파킨슨병 환자는 각자 독특한 증상과 약에 대한 반응을 보인다. 환자의 치료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파킨슨병을 치료한 경험과 기술이 있는 신경과 의사와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주변에 신경과 의사가 없는 지역에 살고 있다면 환자가 자주 찾는 의사와 1년에 한두 번 보는 신경과 의사가 함께 협진하는 효율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파킨슨병과 관련된 운동 증상에 관해 흔히 생기는 의문점이다. 이상운동증을 피하기 위한 방법은 있는가? 이상운동증이 생기는 기전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약물치료와 파킨슨병의 경중 정도가 주된 요인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 두 가지 요인이 합쳐져서 뇌에 어떤 변화를 일으켜 이상운동증을 일으킨다. 이를 바탕으로 임상의는 이상운동증이 생기는 것을 늦추기 위해 여러 가지 전략을 사용한다. 그중 한 가지는 레보도파의 사용을 지연시키는 것이다. 그러고는 일단 파킨슨병의 증상을 조절한 다음 가능한 적은 용량을 사용한다. 다른 방법은 레보도파의 하루 용량을 줄이는 것이다. 비록 레보도파를 적게 먹을수록 이상운동증이 약해지지만 이는 또한 파킨슨병 증상을 더 심하게 한다. 또 한 가지 방법은 하루 중 뇌 도파민 농도의 높낮이의 변화 빈도를 줄이고 가능한 한 고르게 유지하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려면 약을 더 자주 먹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 방법이 적절한지에 대한 이견은 많다. 결론적으로 치료를 늦게 시작한다고 이상운동증이 덜 생기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치료를 충분히 받지 못함으로써 환자가 더 불편해진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약을 더 자주 먹는 것보다 콤트 억제제를 병용할 수도 있다. 약을 자주 먹는 것이 불편하기는 하지만 하루 종일 몸 움직임을 최대로 하는 데에는 도움이 된다. 네 번째 방법은 아만타딘이라는 약을 추가하는 것이다. 아만타딘은 원래 항바이러스 약으로 개발되어서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을 방지하고 치료하는 데 쓰인다. 이 약은 또 파킨슨병의 증상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어서 진단 초기에 흔히 사용하였다. 그런데 최근에 이 약이 파킨슨병의 이상운동증을 호전시킨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우리는 아만타딘이 어떻게 파킨슨병 환자의 뇌에 작용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아마도 도파민 세포의 끝에서 도파민 분비를 촉진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레보도파를 오래 사용함으로써 이상운동증이 생긴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증상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파킨슨병을 치료하는 의사는 환자가 정상적 활동에 지장을 받으면서까지 약을 줄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의사의 가장 큰 목표는 가능하면 환자가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데 있다. 저단백 음식의 장점에 대해 알고 있다. 과연 저단백 음식이 좋은 것인가? 그리고 누구에게나 좋은 것인가? 저녁에 온오프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환자에게는 저단백 저녁 식단이 좋을 수 있다. 심한 요요 현상은 시네메트를 먹기 전에는 극심하게 뻣뻣해져 있다가 30에서 45분 후에는 이상운동증을 보이는 것이다. 우리가 섭취한 음식의 단백질은 위와 소장에서 분해되어 혈액순환을 한 후 뇌 안으로 들어간다. 파킨슨병 환자의 경우 같은 과정을 거쳐 레보도파, 카비도파가 뇌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므로 사람이 많은 양의 단백질을 먹으면 이 단백질 뇌 안으로의 이동 때문에 레보도파, 카비도파의 이동에 지장을 가져온다. 대부분의 사람은 레보도파, 카비도파에 대해서 심한 요요 현상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단백질에 의한 간섭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그러나 심한 오프 상태와 이상운동증을 겪는 사람에게 아침과 점심에 단백질의 섭취를 제한하는 것은 레보도파, 카비도파의 흡수를 개선하고 약의 혈중 농도를 일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약을 일시적으로 복용하지 않는 약 휴일을 갖는 것이 레보도파 효능을 좋게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좋은 생각일까? 약의 휴일은 환자가 약을 먹는 것을 일시적으로 쉬는 것을 말한다. 약의 휴일은 레보도파에 의한 이상운동증이 생기는 것을 줄이기 위해 시도되었다. 비록 어떤 사람은 약 휴일 이후 레보도파에 의한 이상운동증이 호전되는 것을 경험하였으나 이는 수주 내지 수개월 이상 가지는 않는다. 진행된 파킨슨병 환자의 경우 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심각한 동작 장애와 넘어질 우려가 큰 반면 그 혜택은 증명되지 않았다. 따라서 약 휴일의 혜택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하지 않고 파킨슨병 증상을 견디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약 휴일은 추천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2014년 진단 당시 저는 목과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그리고 자골신경통, 어깨는 오십견 이런 병명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하다가 진단받았는데 초기 처방약이 시네메트 한 알 반씩 3번,
레보도파 기준 450이죠. 미라팩스 서방정 0.375였습니다. 지금은 레보도파 기준 450에서 52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하루 일과에 따라서 나누어서 복용 중이고, 미라팩스 서방정은 0.375와 0.75, 그래서 1.125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에 따르면 저는 약을 조금 적게 복용하는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낮 시간, 하루 활동 시간에 맞추어서 약을 조정해서 복용하고 있습니다. 건강 관리 잘 되시길 바라며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힘이 됩니다.